영국의 한 마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법사의 이름은 퍼시발 덤블도어. 퍼시발은 머글 태생의 마법사인 캔드라와 결혼했고, 이후 퍼시발과 캔드라는 아이 3명을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은 알버스, 둘째는 에버포스, 그리고 막내 이름은 아리에나입니다. 6살이 된 아리에나는 어설프게 마법을 흉내내며 마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머글 소년 3명이 아리에나의 어설픈 마법을 목격하게 되었고, 아리에나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는 아리에나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릅니다. 아리에나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마법의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 힘으로 인해서 종종 폭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분노한 퍼시발 덤블도어는 딸에게 폭행을 가한 머글들이 찾아가 마법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머글을 공격한 죄로 마법부에 체포된 퍼시발 덤블도어. 그는 재판 당시에 머글을 공격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아즈카반에 수감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었는데 퍼시발은 왜 이유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리에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법부가 마법의 힘을 통제할 수 없는 아리에나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마법사는 머글에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국제비밀보호법을 명목 삼아 그녀를 평생 동안 성문구병원에 가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딸을 위해 아즈카반을 선택한 퍼시발 덤블도어는 평생을 아즈카반에서 지내다가 사망합니다. 퍼시발이 아즈카반형을 받은 뒤 아내인 캔드라는 가족들과 함께 고드릭 그리핀도르의 출생지인 고드릭 골짜기로 이사합니다. 이후 맞이인 덤블도어와 둘째인 에버포스가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되었고, 캔드라는 홀로 아리에나를 돌보게 됩니다. 캔드라는 아리에나의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 때문에 주변 이웃들에게 아리에나는 스킵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1892년 호그와트에 입학한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리핀도르에 배정받았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알버스를 볼 때마다 그의 아버지가 머글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은 알버스도 머글을 극도로 싫어할 것이라고 믿게 되었고, 그중 몇몇 순수혈통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알버스 아버지의 행동을 칭찬하며 그와 친해지려고 했으나 알버스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생보다 모든 방면에서 우월했던 알버스는 특히 마법 주문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는데, 마법 주문에 뛰어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바르나부스 상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위진과 모태 영국 청소년 대표가 되었으며 7학년에는 호그와트 남학생 대표가 되었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는 호그와트 졸업 이후 역대 호그와트를 다닌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알버스는 이미 학생 때부터 성인 마법사들의 마법 실력을 월등히 뛰어넘었으며 지식 수준도 각 분야의 학자 수준은 되어야 말이 통할 정도로 우월했다고 합니다. 1899년 호그와트를 졸업한 후 덤블도어는 친구와 함께 세계 여행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출발 전날 여동생 아리에나가 폭주했고, 아리에나의 통제할 수 없는 마법의 힘이 폭발하여 어머니 캔드라 덤블도어가 사망합니다. 혼자 남은 아리에나를 돌봐야 했던 알버스는 세워두었던 계획을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평소에도 어머니 캔드라와 함께 아리에나를 정성스레 보살폈던 둘째 에버포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자퇴한 뒤 자신이 아리에나를 돌보려고 했으나 알버스는 학업은 마쳐야 한다며 자퇴를 만류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아리에나를 돌보고 있었던 알버스는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에 회의감이 들고 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알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세출의 재능을 전 세계에 떨치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빛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속마음은 그랬으나 그래도 알버스는 가장으로서 동생 아리에나를 정성스레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아리에나를 돌보고 있었던 알버스 덤블도어. 하지만 한 외국인이 고드릭 골짜기에 도착한 후 알버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덤스트랭은 호그와트 같은 마법 학교입니다. 덤스트랭은 호그와트와 달리 어둠의 마법에 꽤나 긍정적이며 학생들에게 일부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마법에 너무 심취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어둠의 마법에 긍정적인 덤스트랭에서조차 감당하지 못했고
덤스트랭은 결국 그를 퇴학시켰습니다. 어둠의 마법과 죽음의 성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 학생은 퇴학당한 후 죽음의 성물을 찾기 위해 고드리 골짜기로 떠납니다. 고드리 골짜기에 도착한 외국인 갤러트 그린델왈드와 알버스 덤블도어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그린델왈드는 알버스와 대등한 수준의 마법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버스는 자신이 그토록 고대하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린델왈드가 나타나자 그와의 교류에 푹 빠져버렸고 그 둘은 빠른 속도로 단결되어 친밀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이후 그 둘은 친구 이상의 관계가 되었고 서로 결코 싸우지 않기 위해 피해 맹세를 하게 됩니다. 죽음의 성물을 찾기 위해 고드리 골짜기로 왔던 그린델왈드. 그린델왈드가 죽음의 성물을 찾는 이유는 죽음의 성물 3가지를 모두 얻으면 죽음의 지배자가 된다는 전설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계, 마법사가 먹을 위해 군림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의 성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린델왈드는 알버스에게 자신이 만들 세계에 대해서 속삭였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그런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마리에나를 돌보면서 재능을 이렇게 썩혀야 하냐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었던 알버스는 그린델왈드에게 현혹됐고 같이 죽음의 성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알버스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 아리에나 사건 이후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원했습니다. 머글을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머글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꿈꿨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알버스 덤블도어는 이 당시를 회상했는데 이때 알버스는 그린델왈드의 폭력성과 잔인한 심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버스는 이 모든 것은 마법사의 권익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정의다 라고 생각하며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거기에 불세출의 재능을 가진 자신과 유일하게 대화가 통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린델왈드의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알버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큰 선을 위해 라는 문구를 만들었고 그린델왈드에게 알버스가 말한 이 문구는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후 이 문구는 그린델왈드의 선전 문구가 되었고 그에게 확고한 사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알버스는 이때 자신의 선택을 굉장히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린델왈드와 알버스가 마법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꿈을 부풀리고 있을 때 큰 사건이 터집니다. 방학이어서 집으로 돌아와 있었던 에버포스는 아리에나를 극진히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에버포스는 그린델왈드가 나타난 후 아리에나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알버스가 못마땅했습니다. 에버포스는 그런 형의 행동을 참고 또 참다가 알버스가 그린델왈드와 함께 떠나려고 하자 참아왔던 인내심이 폭발해버렸고 알버스의 앞을 막아섭니다. 훗날 알버스는 자신이 외면했던 현실이 에버포스의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고 이 당시를 회상하기로 했습니다. 에버포스가 알버스를 막아서자 그린델왈드는 에버포스에게 자신과 총명한 형의 앞길을 막아서는 멍청한 애송이라고 말했고 안 그래도 인내심이 바닥났던 에버포스는 그 말을 듣고 지팡이를 꺼내게 됩니다. 이후 그린델왈드와 에버포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에버포스는 그린델왈드에게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맞게 됩니다. 이때 그린델왈드는 자제력을 잃었는데 자제력을 잃자 그의 내면에 있던 잔혹한 면모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옆에서 안절부절하던 알버스는 동생 에버포스가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맞자 에버포스를 지키기 위해 싸움에 합류했고 덤블도어 형제와 그린델왈드 사이에 결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알버스와 그린델왈드는 피해 맹세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싸울 수가 있었을까요? 작가의 설정 파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켠에서 이 결투를 보고 있었던 막내 아리에나도 싸움에 끼어들었으나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없었던 아리에나는 싸움 도중 누군가의 주문에 맞아 사망합니다. 아리에나가 누구의 주문을 맞고 죽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린델왈드는 이미 고향에서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즉시 도주했고 그렇게 극진히 보살폈던 여동생이 죽자
에버포스는 분노하여 알버스를 때립니다. 에버포스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진 알버스는 마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천천히 아물면서 기이하게 휘어진 코를 갖게 된 알버스는 자신의 휘어진 코를 보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이후 알버스는 호그와트 마법 학교로 돌아갑니다. 훗날 그린델왈드가 막강한 권력을 잡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알버스는 학생들에게 어둠의 마법 방어술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그 무렵 갤러트 그린델왈드는 죽음의 성물 중 하나인 딱총나무 지팡이의 위치를 알게 되었는데 딱총나무 지팡이는 유명한 지팡이 제작자인 그레고로비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린델왈드는 그레고로비치의 작업장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그레고로비치를 기절시킨 뒤 딱총나무 지팡이를 훔쳐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딱총나무 지팡이에 대한 전설로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을 살해해야 그 지팡이의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레고로비치를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 그린델왈드는 죽음의 성물을 연구하면서 딱총나무 지팡이 소유권에 대한 또 다른 경로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델왈드는 최강의 지팡이를 얻은 후 추종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유럽 전역에 걸쳐 파괴와 학살을 일삼았는데 그의 손에 죽은 사람들 중에는 빅터 크룸의 할아버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린델왈드는 그렇게 광범위한 학살을 일으켰으나 알버스 덤블도어가 있는 영국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호적수인 알버스 덤블도어를 피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린델왈드의 몇몇 공격은 머글색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마법사 사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린델왈드는 점점 강력해졌고 그는 언젠가 일어나게 될 일인 오랜 친구이자 자신을 이길 수도 있는 유일한 마법사 알버스와의 충돌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둘은 어렸을 적 피해 맹세를 해서 직접 싸울 수는 없었으나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린델왈드에게 알버스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델왈드는 알버스와 싸우지 않고 그를 물리칠 수단을 찾아다녔는데 그는 뉴욕에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옵스큐러스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린델왈드는 그걸 보고는 이 정도 크기의 강력한 옵스큐러스라면 충분히 덤블도어를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곧바로 뉴욕으로 떠납니다. 급작스러운 그린델왈드의 실종은 마법 세계를 뒤흔들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린델왈드를 찾아다녔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26년 그린델왈드는 퍼시발 그레이브스로 변장하여 미국의 마법정부 마쿠자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린델왈드는 뉴욕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파괴가 자신이 환영 속에서 봤던 옵스큐러스라고 확신했고 옵스큐러스가 자신의 계획에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무렵 알버스 덤블도어도 뉴욕에서 기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린델왈드가 이것에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린델왈드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싶었습니다. 이후 알버스는 그의 옛 제자이자 마법 동물 애호가인 뉴트 스캐맨더와 접촉하여 애리조나 출생인 천둥새가 이집트에 밀매되어 있다는 소식을 슬쩍 흘립니다. 이후 뉴트는 알버스의 계획대로 이집트에 있는 천둥새를 구출시켰고 천둥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뉴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레이브스로 변장한 그린델왈드는 결국 옵스큐러스를 찾아냈고 옵스큐러스가 크레덴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쿠자에 의해 옵스큐러스가 공격당하자 그것에 분노한 그린델왈드는 마쿠자의 오러들과 싸우게 됩니다. 불세출의 마법사였던 그린델왈드는 혼자서 수많은 오러들을 압도했으나 뉴트의 활약으로 마쿠자에게 체포되었고 옵스큐러스인 크레덴스는 잠적합니다. 6개월 후 미국 정부 마쿠자는 그린델왈드를 유럽으로 이송시켜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린델왈드는 호송 중에 생기는 빈틈을 이용해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 시기에 옵스큐러스인 크레덴스는 뉴욕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 있었는데 그린델왈드도 크레덴스를 찾기 위해 파리로 떠납니다. 그린델왈드가 탈옥한 후 파리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알버스 덤블도어는 또다시 뉴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덤블도어는 뉴트에게 옵스큐러스인 크레덴스가 그린델왈드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뉴트는 파리로 떠났고 뉴트의 프랑스행에 대한 소문은 영국의 마법부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린델왈드가 있는 프랑스로 뉴트가 떠나자 마법부는 뉴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알버스를 찾아갔고 그린델왈드에게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마법사인 알버스 덤블도어에게 그린델왈드와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와 피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싸울 수 없었고 피해 맹세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마법부는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와의 싸움을 거절하자 덤블도어를 수상히 여겨 그의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직을 박탈시킵니다.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와 싸우지 않은 것은 피해 맹세 때문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린델왈드와의 추억이 여전히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두려운 감정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린델왈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서 결국 그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여동생인 아리에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와 만났을 때 그린델왈드가 사실은 너의 주문에 맞고 아리에나가 죽었다 라고 말할까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그린델왈드는 크레덴스를 찾아냈고 그를 설득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추종자들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연설을 시작합니다. 굉장한 달변가였던 그린델왈드는 그를 막기 위해 출동했던 오러 중 일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옵스큐러스인 크레덴스 역시 그린델왈드에게 설득됐고 그를 따라 나섭니다. 뉴트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뉴트는 그린델왈드를 막지 못했으나 그가 덤블도어와 했던 피해 맹세를 의미하는 증표를 훔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뉴트는 훗날 덤블도어가 그린델왈드와 싸울 수 있도록 맹세의 증표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Can you destroy it? Maybe. Maybe. 시간이 지나고 그린델왈드가 예언한 대로 머글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그린델왈드는 공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린델왈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수년간 공포스러운 지배를 했으나 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덤블도어는 그린델왈드와 맞서는 것을 계속 망설였습니다. 피해 맹세를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었으나 앞서 말했던 두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덤블도어는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린델왈드를 막을 유능한 마법사를 키우기 위해서 호그와트 학생 모집에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이때 톰 리들이라는 뛰어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델왈드의 세계 마법사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을 때 당시 변신술 교수였던 63세의 덤블도어는 드디어 피해 맹세의 증표를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5년 그린델왈드의 권력이 정점에 달한 시기에 덤블도어는 더 이상 그린델왈드의 만행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둘은 결국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당시 그 결투를 목격했던 마법사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린델왈드는 딱총나무 지팡이를 들고도 덤블도어에게 패배했고 덤블도어는 딱총나무 지팡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덤블도어는 전 세계적으로 마법사 전쟁을 종식한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멀린 훈장을 수여받았고 패배한 그린델왈드는 자신이 직접 만든 누멘가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린델왈드와 덤블도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틀린 내용이나 해리포터에 관련된 또 다른 궁금한 이야기 또는 영상 내적으로 고쳤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모였습니다.